오늘은 남북한의 해군력을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놀라운 통계부터 보여드리죠. 현재 북한 해군은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7만 명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 2.9만 명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가까운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전력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이 운용 중인 함정들은 대부분이 소형 함정들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수적으론 적지만 대부분 2,000톤이 넘는 중대형 함정들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지리적 약점입니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가 남한으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해군력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해의 함대와 서해의 함대가 서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남해를 통해 동해와 서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이런 지리적 이점은 전시에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에서 전투가 발생했을 때 동해의 함대를 신속하게 지원군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도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과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죠. 2024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은 나진급 호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한민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교하면 거의 장난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128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M-2 스탠더드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종대왕급 구축함 한 척의 화력은 북한 함대 하나를 상대로도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북한 해군 함정의 절반가량이 어뢰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뢰정은 현대해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요. 어뢰는 발사 속도가 느리고 사정거리도 짧아서 현대 전투함들은 쉽게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뢰를 발사하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데 이게 현대 해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헬기 한 대의 기관포 공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취약하기 때문이죠. 북한도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잠수함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들은 대부분이 소형 잠수정들로 장시간 작전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대부분의 잠수정들이 1960년대 구소련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대 대잠전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정들은 수중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해상에서 보급도 어려워 실전에서는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2023년 북한은 새로운 전략으로 헤일이라는 수중 핵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헤일을 운반할 수 있는 함정이 북한에는 단 한 척 3,375톤급 크리바급 호위함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함정마저도 무기와 레이더가 제거된 상태에서 겨우 수리해서 운용 중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민간 선박을 이용해 헤일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파도에 취약한 민간 선박의 특성상 핵무기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면 대한민국은 2024년 최신형 대잠 초계기인 P-8K 포세이돈을 도입하면서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포세이돈은 최신의 잠수함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잠수정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대구급 호위함들도 속속 배치되고 있는데 이 함정들은 최신의 소나 시스템과 대잠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급 호위함은 북한이 보유한 어떤 잠수함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전투 지속 능력의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 해군은 연료와 보급 문제로 장기간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 어선들이 일본 근해까지 표류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북한의 열악한 해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통신체계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북한 해군은 대부분 구식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로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최신 위성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해군의 훈련 수준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해군은 기초적인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함포 사격 훈련은 연간 3발이 전부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건설 현장 노동에 동원되어 보내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식량 조달을 위해 민간인의 농작물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연중 미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대규모 해상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키우고 있죠. 의료 지원 체계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북한 해군에는 의무병이 없습니다. 이는 전투 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신 군인 가족들로 구성된 담가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들이 부상자 후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의료 장비나 약품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낮죠.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각 함정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의무병을 배치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해군병원이나 민간 의료시설과의 협력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비록 북한 해군이 수적으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특히 지리적 한계와 낙후된 장비들로 인해 실전에서의 전투력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 해군력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